라고 붙였는데 우리가 이제 몸깨달로 김치한 사장이 만든 몸깨달로 이제 운동도 하고 비즈니스에도 이제 그 융합을 시켜서 비즈니스 성장에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의미 전달이 쉽게 하려고 이 몸깨달의 깨달을 좀 차음을 해왔습니다. 뇌 깨달로. 그래서 뇌와 관련된 정보를 좀 공유를 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좀 지향하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뇌를 좀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뇌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하면서 비즈니스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합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이건 뭐 병도 아니고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 뇌 기능 장애는 갖고 있는데 어느 한 분야만 특정한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을 이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응아인데 뭐 어느 한쪽에 이제 굉장히 저기 천재성을 발휘를 하는 거죠. 지능은 낮은데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지능은 낮은데 어떤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이 있어요. 이제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시적인 뇌 충격을 받고 나서 갑자기 천재성이 어느 한 분야의 천재성을 띠게 되는 경우를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번트 증후군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증세를 갖고 있는데 이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은 태어날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일반인으로 태어났는데 뇌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이걸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이제 토니 시코리아라는 사람은 운동하는 공원에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통화를 하다가 번개를 맞은 거예요. 이 공중전화 버스가 번개를 맞은 거다. 그래서 번개 맞고 실신을 했는데 마침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응급구조를 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근데 이 번개를 맞고 나서 뇌 충격을 받고 나서 아주 특별한 그 재능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물론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뭐 피아노 실력은 별로 없는 그냥 피아노만 칠 줄 아는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마어마한 피아노 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번개에 의해서 뇌 충격을 받고 나서 이 서번트 증후군이 생겨죠. 한쪽 분야가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하는 그래서 이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이슨 페지트라는 사람은 깡패들한테 이제 몰매를 맞았어요. 뭐 골목에서 뭐 지갑도 다 뺏기고 몰매를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 갔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뇌에도 충격을 받았죠. 뭐 몰매를 맞았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사회생을 하고 나서 뇌의 일정 부분이 특화가 돼서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그 사물의 본체를 보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모양을 그대로 그려내서 유명한 화가로 다시 입신양명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기사회생을 했는데 뭐 시인이 된 사람도 있고 뭐 화가가 된 사람도 있고 이제 특정 분야가 이제 천재가 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지금 뭐 발견 안 된 사례도 많겠지만 여태까지 논문으로 발견된 그런 사례가 한 70여 건의 논문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어떤 뇌 자극을 통해서 특정 부분이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천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뇌가 굉장히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뇌과학 연구자들이 이런 것을 막 연구를 하면서 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지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와 있어요. 뇌에 대해서는 뭐 뇌 훈련 방법, 뭐 두뇌 트레이닝, 뭐 뇌 활성법, 뭐 뇌를 알면 아이가 공부 잘한다, 뭐 뇌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그래서 뇌에 대한 뭐 과학적인 연구도 많지만 뇌를 활용을 해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려는 성공학 관련 서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뇌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뇌에 대해서. 근데 이 뇌는 굉장히 어리석다 그래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그 책상 가운데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보는 쪽에는 가짜 손을 놓고 안 보이는 그 가림막 바깥에다가 진짜 오른손을 놓고 그 양손을 다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오른손은 눈으로 보면서 자극하는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진짜 손은 자극하는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가림막 때문에. 근데 이런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이 눈으로 본 가짜 손에 자극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시각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손을 통해서 감각 정보도 들어오지만 시각 정보가 감각 정보에 우선한다라는 이제 그런 실험인데 그래서 이 눈으로 본 가짜 손의 자극을 보면서 일단 감각으로도 진짜 손에도 똑같은 자극을 하니까 뇌가 감각 기능도 인식을 하지만 시각 기능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가짜 손의 그 시각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가짜 손이 내 손이다라고 뇌가 판단을 하는 순간 이 안 보이는 쪽에 진짜 손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감각보다 시각이 먼저 판단하는 증명 자료가 된다라는 뇌의 우선순위를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뇌가 굉장히 어리석은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깜빡 속은 거죠. 뇌가. 근데 이 뇌가 이런 어리석은 부분을 활용해서 성공하게 이제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이 멜 로빈슨이라는 여자분은 이 여자는 동기부여 강사예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막 오면서 난독증이 생겼고 그다음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출판사하고 책 계약을 했었는데 뭐 이런 병이 생기니까 저 글 쓰는 작업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출판사로부터 그 원고료 대도를 달라 뭐 그런 독촉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강의도 이제 뚝 끊어진 거죠. 뭐 사람들 못 모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갚아야 될 돈, 출판사로부터 받았던 계약금은 이미 다 썼고,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그렇게 그 상태에서 그런 슬럼프 상태에서 자기 목욕탕의 거울 속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저앉는가 그러면서 거울에다가 손을 대고 자신감을 일으키려고 계속 매일매일 거울 속의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했대요. 그랬더니 단 3일 만에 자기 인생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 난독증, ADHD도 극복을 하고 또 동기부여 강사로 과거보다도 더 유명한 그런 강사가 됐다라는 그런 극복담인데, 그러니까 이
이 멜 로빈슨이 매일 아침 자기 뇌에다가 하이파이브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면은 막 서로 응원하고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를 계속 뇌에다가 자극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뇌 활동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다시 슬럼프를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앨런 스나이더라는 이 시드니 대학 교수예요. 이분은 뇌 연구로 굉장히 이제 그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우리 모두는 잠재력을 가진 챔피언이다라고 이분이 뇌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그 판가름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 뇌는 오랜 동안 이제 진화를 하면서 이 뇌는 이 신체 나의 신체를 내 뇌는 나의 신체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부정 마인드를 싫어하는 긍정적인 쪽으로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긍정적인 진화에 의해서 생긴 나의 뇌인데, 이걸 내가 소유하는 순간 이 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긍정적이 되느냐, 내가 본래 갖고 있었던 성질대로, 아니면 부정적이 되느냐, 이 판가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를 잘 활용하자라는 그런 연구가 이제 뇌과학 연구인데, 뇌는 생각하는 걸 지향한대. 뇌는 본래부터 유전학적으로 부정적인 걸 싫어한대. 긍정적인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생각하는 걸 지향한다 그러는데, 이 스키 선수가 이제 특히 산악 스키를 할 때 스키 선수가 이제 나무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나무 사이로 눈길로만 해서 이제 쭉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나무에 부딪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무에 부딪힌대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무를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나무를 피해서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무를 인식했는데 결국 나무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다가 나무라는 단어를 주입시키지 말고 눈만 주입시킨다. 눈 있는 쪽으로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나무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건 스키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는 행동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화가가 유명한 화가들 화가의 그 뇌 구조를 그 뇌파를 검사해 보면 이 붓끝까지도 자신의 신체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붓끝까지도 자신의 신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늘 해왔던 습관대로 붓터치, 명화를 그릴 수 있는 화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이 지금 젓가락을 잘하잖아요. 쇠젓가락으로 그 작은 콩 하나를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 한국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젓가락 끝까지도 나의 신체 일부로 인식을 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민족이 절대 못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젓가락질하는 거 보면 거의 서커스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자동차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트렁크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지도 감지할 수 있다. 나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아마 그런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우리가 뭐 운전하다 보면 옆에 차나 앞에 차가 좌회전할 깜빡이를 켜면 알 수 있죠. 깜빡이 안 켜고도 막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것만 보고도 제가 끼어들려고 하는 거구나. 제가 우회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거 다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많이 겹쳐져 뇌에 중첩이 됐기 때문에 뇌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렁크에 낙엽이 떨어지는 그 촉감까지도 운전하면서 느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차를 나의 신체 일부로 내가 이제 인식을 하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유태인 수용소에 이제 수감이 됐던 2차 대전 때 수용됐던 사람인데 그냥 골프를 즐기던 사람의 자기 고향에서 근데 수용소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 고향에서 친구들하고 자기가 골프하는 상상을 계속 했대요. 네. 그 수용소에 그 절망적인 수용소에서 자살에 이르는 그런 슬럼프잖아요. 자살까지도 동기부여를 받는. 근데 거기서 자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희망을 가졌다는 얘기.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서 예전처럼 고향에서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겠다라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늘 다니던 골프장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어느 홀에는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모래가 있고 어디에 뭐 해저드가 있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친구들하고 골프 치는 것을 상상을 했대요.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서 골프를 치는데 거의 골프 그 프로 선수처럼 치는 실력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뭐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골프 연습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치고 저기서는 어떻게 치고 그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치 오랜 동안 그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한 거로 뇌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어리석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행동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내가 행동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활용을 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뇌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아까 유태인 수용소에서 골프를 상상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상하면 그게 곧 현실이 된다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내가 갖고 있는 본래의 특성, 부정적인 것 싫어하고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 끌어당겨서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상상하면. 그리고 이제 뇌는 운동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BDNF라는 그 신경보호 단백질이 생기는데 이 BDNF는 뭐 그 도파민, 뭐 세로토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세포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거죠. 뇌에서. 뇌에서 나의 신체가 굉장히 운동으로 가꾸고 있으니까 나를 가꾸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알아채고 이 좋은 호르몬을 막 분비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동안 뇌는 계속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뭐 상상만 해도 뇌는 움직이는데 실제로 막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움직임을 하겠어요. 손을 흔들고 발을 흔들고 공이 오면 공이 어디로 올까, 공을 내가 어떻게 찰까, 어떻게 잡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뇌가 끊임없이 막 그 움직이기 때문에 뇌가 운동하면서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의 몸도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신경작용을 하면서 뇌가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뇌는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뇌도 노화가 되는데, 근데 끊임없이 뇌를 막 바쁘게 하면 이런 호르몬이 막 생성이 돼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생성이 되면서 뇌가 노화가 이제 좀 늦춰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 이 뇌가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만큼 뇌의 세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 뇌 구조하고 70대 뇌 구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70대 사람들의 뇌 구조는 그만큼 뇌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뇌가 활동을 못하는 거죠. 노화되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면 이 뇌세포가 죽어가는 뇌세포도 있지만 다시 생성되는 뇌세포가 막 생기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뇌세포하고 똑같은 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운동을 근육 만들고 뭐 날씬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뇌를 건강하게 하는 위해서라도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산모들이 임신 중에 운동을 한 산모하고 운동을 안 한 산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들을 비교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운동을 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나한테도 중요하지만 내 후손한테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 여러분들 중에 내 머리가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부모님을 탓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기부여 전문가가 슬럼프를 극복한 이 하이파이브 있잖아요. 이 하이파이브는 뇌과학에서 증명된 건데, 그 긍정적인 하이파이브를 하는 순간 이 뇌가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활성. 그러면 내 온몸의 세포가 새롭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 동기부여가는 단 3일만 했는데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올 한 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2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거울하고 하이파이브 하기. 3초 동안 매일매일 하이파이브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뇌에다가 딱 하나만 또 더 주입시키기.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인피니트 홀에서 출장에서 누워있는 내 모습 상상하기. 이 2가지만 하면 2023년 우리는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완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캐치프레이즈, 오늘은 넷개 달의 달인, 뇌를 항상 움직이게 해서 긍정적인 나의 뇌 유전자를 더 긍정적으로, 결국은 나의 비즈니스,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매일매일 초기화시킬 수 있는 하이파이브로 인피니트 풀에서 누워있는